요즘 언론에서 아파트 분양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대변해주고 있죠. 건설사의 대변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기사도 대변같이 쓰고 있죠. 보면은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발 아파트 분양가 우상향. 그러면서 계속 우상향 이야기를 하죠.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들도 현재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싸게 분양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원가를 까래니까 원가 까고 이야기합시다. 예전에 그 WBQ 치킨 업체에서도 막 원가를 까긴 깠었죠. 조금 굉장히 그 도매로 들어오는 걸 소매가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원가 까가지고 좀 말이 안 되긴 했었는데, 그렇게라도 좀 하는 성의를 보이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걸로 이제 아예 그 데이터까지 내가지고 보고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분양가가 낮고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받는 게 가장 싸다. 분양가가 떨어질 일은 없다. 지금 당장 분양받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죠.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자재값 급등. 자, 그러면은 자재값 급등으로 분양가가 더 올라야 한다 라는 말이 맞다면, 자재값이 급등하지 않으면 분양가가 급등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재값 지금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유동성. 이전에 유동성을 축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동성이 과잉되게 풀려 있었기 때문이죠. 유동성 과잉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랬어야 하는데 수요 억제를 통해서 막혔었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예를 들어서 원유를 예전에 오펙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만큼의 수요가 안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감산했었죠. 그런데 다시 위드 코로나 시기가 오고 코로나가 거의 이제 종결 지점에 왔기 때문에 다시 석유 수요가 늘어났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가 수요 증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자, 그렇다면은 코로나가 풀린 거 최근이에요. 이것도 최근이죠. 그 다음에 그 유동성 과잉, 화폐 가치 하락해서 물가가 올랐던 거, 물론 코로나 때부터 그랬었지만 이게 수요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이것도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죠. 분양가가 최근에 오른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왜 올랐을까요? 그 전에 미친듯이 올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물가 상승으로. 그런데 원자재 가격 급등해서 한 요만큼 올라야 된다고 치자. 그런데 그 전에 막 집값은 계속 올라요 하면서 물가보다 더 빨리 올렸었죠. 그래서 이미 요 가격을 한참 넘어서서 지금 떨어져야 할 상황인데 수요가 없어서, 그런데도 더 올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분양단지 관심, 즉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사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라고 치기에는 안 나오던 미분양이, 안 나오던 미계약이 서울에도 나오고 있죠. 올해 들어서. 그리고 원가 부담 심각해지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보면은 2008년에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분양가도 찐다. 치솟는 자재값. 언제? 2008년 7월 7일. 언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커지기 시작했죠? 9월부터 커지기 시작했죠.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 부추겼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올릴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분양가가 오를 것이다.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건축비 인상률이 너무 낮다. 그래도 낮다.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원래 구라도요, 쳤던 걸 또 치지 막 갑자기 모르는 영역에서 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 가지고 사기친 사람이 엄청난 기간을 가지고 뭐 준비를 해서 다른 걸로 하면 모를까, 갑자기 노인 의료 물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걸로 사기를 친다든가 뭐 이런 거 안 되죠. 치던 걸로 친다 늘. 그런 것처럼 딱 저 정도 수준으로밖에 못했죠. 그게 지금 똑같다. 근데 과거를 보면은 저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은, 자, 이때 자재값 막 상승하고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금리도 막 쭉쭉 올렸었죠. 그리고 결국 붕괴해 놨었죠. 이미 수요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붕괴 직전이라는 이야기죠. 조만간 할인 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저 말 믿어가지고 상반기에 내가 분양 받았어요 하는데 법적으로도 나왔어요. 상반기에 내가 8억을 주고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할인 분양해가지고 한 3년 뒤까지 계속 미분양 났어요. 2, 3년 동안. 그러면은 그 뒤에 한 6억까지 낮춰서 할인 분양했어요. 아, 그럼 난 8억 주고 샀는데 왜 쟨 6억 주고 해줘? 라고 소송 걸어요. 다 같이 8억 주고 분양 받은 사람들 뭉쳐가지고. 그렇지만 그 소송은 집니다. 그건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그때 저 말에 속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철근 등 원자재가 폭등으로 인해서 1분기 영업이익률에 빨간불이 생겼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물론 이 조사 결과 파일은 저도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쓰지 말래요. 아마 저희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이야기할게요. 자료는 기사에서 쓴 것만 기사를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자료에는 AA 그리고 A 그리고 B급 건설사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초대형 건설사 그리고 대형 건설사 그 다음에 중소형 건설사로 나눠서 영업이익률을 따져봤는데 초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과 중소형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올랐더라. 이거는 자료를 직접 찾아보세요. 쓰면은 분명히 또 태클 걸고 들어올 거고, 대형과 중소형의 영업이익률은 올랐습니다. 초대형에서 떨어졌어요. 그만큼 대형하고 중소형 우리 자재비 올랐어요 징징대면서 더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초대형에서 올려줘야 되죠. 초대형이 4천을 놓죠. 그러면서 1분기 합산 영업이익률은 여기 화정 분기사고 빼고 6.2%에 그쳤다. 이게 적어요? 전년 동기 2.0%포인트 떨어졌다. 그 전년 동기가 엄청나게 많이 헤쳐먹었던 거지 이게 적어요? 적은지 안 적은지 이따 뒤에 가서 봅시다. 그리고 그 초대형 건설사들도 죽진 않죠. 자재 매입량이 2021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저번에 저희가 건설사 원가 부족 분석에 대해서 영상 하나 만든 적 있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자재 매입량이 중요하지 철근 가격 상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건설사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매출 원가율은 1.2%포인트 상승한다. 그런데 매출 원가율 자체가 얼마였어요? 20에서 30% 사이였죠. 10억짜리 집을 짓는다. 분양 10억에 해요 라고 하면은 요 중에서 자재값이 한 2.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철근 가격이 올랐어요. 1.2%포인트 오른대요. 그러면 얼마예요? 한 2.4억 정도로 오른다. 그럼 요 가운데 있는 7.7억에서 7.6억이 되었다고. 요 자금 출처에 대해서 밝혀라. 그게 분양 원가 공개이고, 분양 원가 공개를 하면 해결될 일들을 계속 저렇게 여러 번 만들고 있어요. 방산 비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밝혀내요? 아니 요거 한 10만원 정도면 사는 건데 군대에 납품한다고 더 후진 걸 15만원에 팔고 있다. 그래서 원가 까봤더니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원가를 제대로 까요. 나 그렇게 비리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10만원짜리랑 우리 15만원짜리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까보니까 특별한 보안, 그러니까 성능은 좀 떨어지는데 보안 쪽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요거 하는 데만 하는데도 한 7, 8만원이 들어간다. 딴 데는 한 1, 2만원짜리 보안을 쓰는데, 그리고 이게 확실히 좋아서 군대에서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원가를 까봤더니 맞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아까 원가 한 23% 4% 정도 되는데 거기서 1%포인트 정도 더 올라서 24, 5%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7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저것 때문에 오른다고 계속 조장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뭐 원가 구조 쭉 나왔는데 보면은 재료비, 용역비, 기타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용역비도 들어가죠. 그러면 용역비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가는데 재료비 빼고 기타 이런 거 다 들어가서 하면은 나머지 건물 짓는데 택지비 말고 들어갈 게 뭐 있어요? 나머지 다 지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지. 건설사를 죽겠다는데 임직원 임금이 12% 특별 인상됐답니다. 회사 성장에 힘써준 임직원들에게. 아니 건설사가 죽겠는데 임직원 임금은 12% 특별 인상이 돼요? 그러니까 건설사를 죽는다. 연예인 누구누구 뭐 망해서 사업하다 망해서 뭐 수십억 빚을 졌네요. 그런데 뭐 몇 년 막 광고 몇 개 찍고 하면서 돈 다 갚으면은 항상 이런 댓글 달리죠.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건설사예요. 아니 연예인들은 그래도 개인인데 건설사들 아무리 언론에서 저렇게 건설사 걱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임직원들한테 쭉쭉 뿌릴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손해는 무슨 손해예요. 얼어 죽을. 보면 둔촌주공 해법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일반 분양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건설사가 바라는 방법이죠. 자, 둔촌주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요, 도급법이 아니라 지분법으로 들어갔는데 전체 지분법에서 몰래 바꿔버렸죠. 왜? 분양가 상한제로 억제는 되는데 공사비는 더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걸 살짝 바꿔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반말들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해법은 둘 다 돈 버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고 자기들은 최대한 유리하게 돈 벌고 배짱하고 있는 거죠. 이거 경매 넘어가 버리면 조합원들이 손해보니까. 문제는 건설사가 조합장 맡기면서 날치기 통과시킨 게 문제인데 잘못은 다 조합의 잘못인 것처럼 돌리고 그러면서 분양가 올려가지고 건설비 더 받으면 개이득. 그러니까 결국에 그 시위가 통했다. 조합원들의 인질로 잡고서 건설사가 인질범이 돼서 협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넘어간 거죠. 합법적으로 인질 풀어주면 돈도 더 주지만 정가도 안 달아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또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 입주 물량 계속 이야기를 하죠. 입주 물량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 부족은 매물이라고 그랬어요. 입주보다 매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은 절대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과잉이다. 그러면서 또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OECD 34개 회원 중 27위. 절대 안 떨어진다. 자가 보유율은 꼴찌서 둘째. 공급된 주택보다 다주택자들이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거죠. 총 주택은 뒤에서 5등인데 인구 대비. 그런데 자가 보유율은 뒤에서 둘째. 그만큼 거품이 많이 겪고 그만큼 다주택자들이 많이 가져갔죠. 그런데 요거 가지고 이제 공급 부족 이야기하려고 요런 기사들 요즘 계속 뜨죠. 그러면은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게 공급 부족을 나타내는 지표라면은 지금 올라야 되겠죠. 반대로 그렇다면은 예전에 일본 버블이 붕괴됐을 때 뭐라고 그랬죠? 공급 과잉 때문에 붕괴됐다고 그랬죠. 저희가 뭐 인구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버블 붕괴 과정이랑 이런 것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몇몇 언론에서 그런 거 다 떼버리고 공급 문제라고 했죠. 공급이 과잉돼서 그렇다고. 그래서 당시 일본이랑 인구 1000명당 주택수 비교해 봤습니다. 일본 총무성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붕괴될 때가 1988년에서 93년 사이죠. 이때 갑자기 공급이 1000명당 주택수가 1000개 됐다가 다시 367개로 다 부서서 떨어질 리는 없죠.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죠. 계속 100만 채씩 막 공급됐다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그때 주택수가 300대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1000명당 주택수가 그때보다 많아요. 그걸로 붕괴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계속 저런 거 이야기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해야 된다. 개편안 발표해야 된다. 개편안 발표하면서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비싸게 분양 못하고 지금 마지막 심리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되기 전에 한탕 크게 때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개편안 하겠죠. 개편안 때문에. 그러면서 저격하고 손질한다. 분양가 상한제. 왜 분양가 상한제 죽어라 없애려고 할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잘못된 제도가 아니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잘못된 제도가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제도가 더 갖춰져야 하죠. 이게 원가 연동제랑 원가 공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예전에 그 노태우태처럼 강남은 얼마 이하, 강북은 얼마 이하, 판교는 얼마 이하 이게 아니라 원가랑 연동을 하되 원가를 제대로 까고 수익률이 최대한 어느 정도 이상 나지 않도록 확실히 들어가자. 이게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인데 원가 연동제 원가 깐다 뭐 그 원가 공개 뭐 이런 거 하면은 다 죽어라 까죠? 아니 당신 뒤가 구린 것 같으니까 당신 횡령했죠? 자료를 좀 주세요. 왜 나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개인적인 자료를 보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크게 뭐가 다르냐? 뭐 물론 횡령은 법을 어긴 거고 그런 거에 차이는 있겠지만 뒤가 구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결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 부족, 원자재 상승, 분양가는 계속 올라요. 여기에 발맞춰서 정치권이 분상제를 수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여론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요거 다 아닙니다. 분상제가 악법이 아니라 요거를 지금 더해가지고 가격을 올리겠다는 게 악법이고 요거는 거짓입니다. 여론만 만들어서 지금 명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자, 2008년 7월 기사 보셨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했죠? 그리고 맨날 원자재가 상승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할인 분양. 집값은 계속 올라요. 분양가는 계속 올라요. 그 말 듣고 지금 분양 받으시면 저 비싼 가격에 뭐 거품 안 끼었다면 모를까요? 거품 낀 지역들에서 저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는다.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